천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가 줌바댄스 강습 관련자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운동센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활동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천안에 있는 음압병실이 모두 포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천안 지역 확진자 4명은 서산의료원 음압병실로 이송됐습니다. 도내 신천지교회 신도 5,255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87명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는 이들을 자가 격리하고 검사할 방침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충남방송이 우리 지역 출마자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당진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한 미래통합당 김동완 전 국회의원을 만나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천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줌바댄스 강습 관련자로 확인됐는데요. 운동센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활동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요가방입니다. 충남 8번 확진자인 40대 여성 A씨는 이곳을 포함해 문화센터 등을 돌며 줌바댄스 강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천안 지역 확진자 가운데 9명이 A씨와 역학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다수는 수강생이었습니다. A씨가 최근 수업을 진행한 곳은 8곳, 수강생은 모두 7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을 모두 격리하고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충남 6번과 4번 확진자도 강사와 수강생 관계로 확인되는 등 28일 오후 5시 기준 줌바 관련 확진자만 13명. 밀폐된 공간에서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바이러스가 쉽게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에 있다 보니까 이게 몇 분이 어디에 들어가시고 저기 이렇게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건 환기인데 그게 안 되고. 줌바 관련 확진자가 잇따르자 보건당국은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이나 운동센터 등은 피해달라며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비말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많이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운동이 필요하시면은 외부에 좀 한적한 곳에서 운동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실내에서 또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운동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줌바 관련 확진자들의 최초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 역학조사 결과 나온 게 지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는 어느 정도 파악되어 가는데 확진자가 전 접촉의 그 이동 경로, 오염 경로를 아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줌바 강습을 중심으로 며칠 새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바이러스 이동 경로 등을 따지기 위한 역학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충남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현재 확진자가 얼마나 됩니까? 네, 28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충남도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6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천안 32명, 아산 3명, 계룡 1명입니다. 확진자 중에는 천안 초등학교 교사 1명과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1명이 포함돼 충남교육청이 긴급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도교육청은 이들과 접촉한 교직원 54명을 자가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초등학교의 경우 개학 연기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일주일간 예정됐던 긴급 돌봄교실 운영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해당 학교에 대해선 추가 개학 연기도 검토 중입니다. 예, 이 천안에서 확진자가 늘면서 음압병실도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음압병상이란 병실 내부의 공기 압력을 낮춰 병원체 등이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만든 특수 격리 병실인데요. 충남도가 코로나19에 대비해 확보한 음압병상은 모두 32실에 36개입니다. 국가지정 격리병상은 천안 당국대병원으로 7실에 7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천안 순천향대병원과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을 격리병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현재 천안시내 음압병상이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서 확진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고 있는데요. 천안 확진자 4명이 지난 27일 서산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의료원 음압병상은 5개 중 1개만 남은 상태입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 확진자 이송에 대한 배경을 밝혔는데요. 현재 공주의료원 음압병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서산의료원에 먼저 입원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맹 시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25일 대전으로 전원한 후에 26일 1차 검사 결과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아 최종적으로는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아 공주의료원이 어제 밤까지 음압병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불가피하게도 서산의료원으로 입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진자의 서산 이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느끼실 불안과 걱정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크게 동요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와 서산시 의료원을 믿고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충남도 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조사는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네, 충남도 내 신천지 교회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87명이 미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받은 신천지 신도 명단 5,255명과 모두 통화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유증상자는 천안 30명, 공주 21명, 아산 16명, 논산 7명, 서산 6명, 보령 3명, 당진 2명, 예산 1명, 서천 1명입니다. 충남도는 이 중 현재 다른 지역 거주자 6명을 제외한 81명에 대해 자가 격리하고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답한 나머지 4천여 명에 대해선 각 시군에서 2주간 매일 2차례 건강 상태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연락이 닿았지만 응답을 거부한 519명에 대해선 재확인하고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이 밖에 추가로 명단을 확보한 신천지 교육생 1,300여 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가지 마시고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충남도가 서산 3폐장 논란과 관련해 서산시 주민대책위와 함께 공적 해결의 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폐기물 처리시설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그동안의 행정 처리 사항을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하겠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 청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주민과 전문가, 서산시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민반대대책위는 충남도가 3폐장 영업 범위 제한 조건을 삭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원안대로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당진의 한 아파트 1층에 사는 A씨는 27일 오후 3시 20분쯤 층간 소음을 주장하며 위층에 사는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충남방송이 우리 지역 출마자들을 만나보는 기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진 선거구에 공천 신청을 한 미래통합당 김동완 전 국회의원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당진시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한 김동완입니다. 민주당이 이 나라의 정부를 맡고 나서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당진시도 어렵다고들 국민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 속에는 뭔가 국정 경험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낙선 기간 중간에
있는 저에게 이럴 때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서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역에는 많은 후보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평생을 중앙과 지방과 청와대까지 같이 근무한 국정 경험 또 해외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공공재정을 공부했던 이런 것들이 쓰임새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계셔서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가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사무관 때부터 이 청와대에 마지막으로 공직을 맡을 때까지 경험이 있고 또 국회의원을 산업위원회에서 우리 국가의 산업 현장에 대해서 이해한 부분들이 아마 국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미국 인디아나 대학에서 공부한 것이 공공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정부 운영이 정책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책을 뒷받침할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말은 풍성하나 실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다른 후보와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거적으로 볼 때는 제가 지난 19대와 20대 때 출마를 하면서 타당 후보와 두 번이나 이렇게 그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께서 그 부분을 많이 잊질 못하시고 저에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고 그 표차가 1200표 차이였고 그렇게 된 원인이 새누리당 공천파동에 실망했던 보수 유권자들이 분산되었기 때문이라고 많이들 안타까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건 지난 일들이고 저에게는 그 낙선의 기간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우애해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국민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수영도 배우고 또 기타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저는 아주 값진 그런 생활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라에서 이렇게 혜택을 입은 이것을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나라를 위해서 저의 역량과 경험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낙선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들은 것은 당진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무너지고 있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비단 당진만이 아니고 나라도 그럴 우리나라가 전체가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잘못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위, 예를 들면 잘 사는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걷고 못 사는 사람들에서 복지를 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지역의 경제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환이 있는 겁니다. 그 순환의 틀이 깨지게 되면 전체가 깨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정치적 이념관계로 어디를 세금으로 걷어서 어디를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시장 경제의 흐름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비단 경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교에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안보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흐름을 잘 파악해서 그에 맞도록 우리 국민들이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낙선 기간 중에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은 많은 국민들 또 젊은 분들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미래가 없다고 할 때 제가 제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업을 해도 미래가 없다고 할 때 제가 가슴이 제일 아팠습니다.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도 미래가 없다고 할 때 제가 가슴이 제일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울 수 없는 낙선의 길을 걷고 있어서 가슴만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회에 가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에서 그동안 제가 주로 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국민의 숨소리, 느낌, 아픔 이런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낙선 기간 동안에 느껴야 했던 그 아픔들을 제가 간직하면서 의정 활동에 충실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낙선하는 날 아내하고 당진 재래시장에 먹을 걸 사기 위해서 갔을 때 많은 시민들이 제 아내를 붙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전 시민들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를 낳아준 고향, 나를 키워준 나라를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경험을 발휘해서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이 어려운 나라,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 인력을 긴급 채용합니다. 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선별 진료소에서 근무할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무 기간은 다음 달부터 5월까지 3개월이며 상황에 따라 근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응시 원서는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충남도 출산보육정책과에서 접수합니다. 합격자는 다음 달 10일 발표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중지됩니다. 충남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학교 수영장을 비롯해 모든 체육시설 사용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초등학생 생존 수영 실기 교육과 각종 체육대회도 잠정 연기됩니다. 학교 운동부 동계훈련은 다음 달 8일까지 모두 중단하고 지도교사의 예방교육 후 선수들을 귀가 조치할 방침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제318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회는 오는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감염병 확산 추이를 지켜본 후 열기로 했습니다. 임시회가 열리더라도 도정 질문은 취소하고 민생과 밀접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만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하고 의정 토론회와 의원 연구 모임 등 각종 행사 일정도 무기한 연기할 방침입니다. 홍성군 보건소가 코로나19 감염증에 집중하기 위해 보건소 업무 일부를 중단합니다. 군 보건소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종식될 때까지 일반 진료와 예방접종, 보건증 발급 업무 등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8개 면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홍성보건소도 한방과 치과 진료는 기존대로 운영하며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이 타 의료기관 방문 시 기존 처방내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비가 온 뒤 아침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일교 차이가 심하겠는데요.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3도, 홍성과 예산이 1도, 당진과 서산, 태안이 2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태안이 11도, 서산과 예산이 12도, 청양과 홍성이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빨리 세차하기 좋겠습니다. 난방은 약하게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m, 서해 남부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